저는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된 것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 국민 앞에서 저와 함께 무제한 공개 토론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토론해 주겠나? 네, 그래서 제안하겠습니다. 헌재소장은요,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당연히 임명될 수 있습니다. 김희수 재판관은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헌재소장이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하위에 있는 법률과 규칙을 이용하여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되고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이자 의무인 헌재소장 후보를 국회에 상당 기간 추천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을 끝까지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주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내년 9월 임기 만료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된다면 김희수 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임명받은 것과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부동의라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신속하게 새로운 헌재소장 후보를 국회에 추천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헌법상 의무를 해태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배가 명백하므로 다시 이야기하지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페이스북에 논리 모순적인 글을 쓰지 마시고 국민 앞에서 공개 생방송 토론을 저와 함께 하길 다시 요구합니다. 대통령의 글을 보고 사람들은 김희수 구하기, 김희수 힘내세요, 김희수 힘내세요란 말이 SNS상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쇼만 하려 하지 마시고 왜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안 되는지를 법률 검토를 정확하게 함께 공개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법 위의 대통령 절대 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큰 문제가 이 홍위병, 문재인 정부의 홍위병 부대인 사이버불인 달빛 기사단을 동원해서 댓글 정치, 또 선동 정치, 그래서 여론 조작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드는 나라가 되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참 앞으로 큰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또 문재인의 그런 민주당이 특정 이 지지 세력을 가지고 몇 시간이면은 이 인터넷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가 여론을 장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북한을 상대할 때는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정부이고 과거 정권, 죽은 권력을 상대할 때만 힘이 섰고 조직 일사불란한 희한한 그런 정권입니다. 북한이 우리 자산인 개성공단 무단 가동을 적반하장식으로 발표한 후 열흘이 지나도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게 문재인 정부이고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로 국민들의 전쟁 우려가 어느 때보다 많은 시점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일이 없다고 애풀린 얘기나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스스로 국가 안위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정부이기를 포기한 듯 해서 국민들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문재인 정부가 죽은 권력과의 싸움이자 국정과제 제1호인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받아내기를 위해서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고 모든 권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과거 권력에 관심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보다 과거 정권을 더 무서워하고 과거 정권하고만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하느냐 마느냐가 전 국민의 관심사인 마당에 전술핵 개념 등으로는 한심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소식 마련한 국방장관을 견제하는 청와대 주사파 출신 외교안보 라인, 북한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등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찾아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현 정부도 필연적으로 과거 정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과거 정권과 싸우려만 하지 말고 과거 정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국민들께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비용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수장인 헌법재판소장직을 1년 동안이나 대행체제로 유지하겠다는 것을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직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또한 9명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헌법재판소를 8인 체제로 방치하겠다는 것은 사법체계와 질서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 자명함에도 자신들의 코드에 맞춰 헌법재판소를 관리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에 따른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 대행에게 수모를 겪어서 죄송하다며 입법부를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과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권위주의 통치 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적폐 몰이로 연일 과거 정권 파헤치기로 나라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상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과 가치를 부정하고 그 제일선에 대통령이 앞장서는 이런 윗선보다 더 큰 윗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대한민국이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운영해온 것은 도덕성과 자질, 능력에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는 국민의 건강한 상식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직을 권력과 부를 탐하는 사익 추구자들의 제물로 삼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키겠다는 국민적 의지를 받들고자 함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하다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정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입법부를 부당하게 비난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라는 민주적 절차와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덕성과 능력, 자질을 갖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구하면 될 것을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똑똑히 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 19대 국회 시작 당시 우리 당은 28명의 40대 이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이후 보궐선거 등을 통해 5명이 더 추가되어 당 전체 20% 정도가 젊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작년 20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그 수는 11명으로 급감했고 전체 수의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지금은 분당이 돼서 그 수가 더 줄어 5%에도 못 미칩니다. 지금 우파 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과 통합이라는 이슈가 대두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고 우리 당이 다시 한번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이 젊어져야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내년 지방선거 공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2018 지방선거 공천은 젊은 공천이어야만 합니다. 신선한 공천이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자유한국당이 살 길이고 더 나아가선 대한민국 정통 우파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치인 뒷조사 사찰하고 그리고 이미 국회가 결정된 김위수 헌법 권한 대행, 헌재 권한 대행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입법부를 밟으면 이런 정부는 독재 정권이지 민주정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경남, 부산, 영남권 민심을 제가 좀 청취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야당의 정치 공세, 그리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야당의 정치 공세는 정권 잘 돼야 나라 잘 된다라고 하는 선의의 조언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안보, 경제, 국가 전반 정책에 관해서 지금 많은 조언을 드리는데도 이 정부는 하나도 수용하지 않고 치닫고 있습니다. 이 담벼락 정권입니다. 이런 민심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영남권 민심을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최고의 걱정과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였다. 즉 경제에 관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위기는 솔직히 지금 이제 뒷저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자유 대한민국이 이 과연 어떻게 유지되어 갈지 하는 이 안보 위기, 국민의 불안이 정말 고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정권 출범 초기에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하는 패기만만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회의 장소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무력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에 해결할 힘도 합의를 이끌 힘도 없다. 우리가 안보를 주도할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금 무력감을 토로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은 외교 안보의 운전대를 대통령이 놔버리면은 이 대한민국은 절벽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기인한 소위 불안이 크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대통령이 이런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는가. 제가 한번 원인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정권 출범 초에 제안했던 북한과의 대화 제의를 북한이 아마 받아들여질 것으로 아마 예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북한의 대화 제의 거부 이게 하나의 원인인 것 같고 하나는 코리아 패싱 그리고 문재인 패싱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현재 이런 국면이 아마 이런 무력감을 토로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인이 만약에 이렇다라고 동의를 하시거나 이 원인이 사실이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왜 대화를 거부하겠습니까?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상회담에 그런 소위 낭만적 감상주의에 빠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북핵을 개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했고 시간 권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대화에 응하는 척 했던 것이고 이제 북핵을 손에 쥐었는데 빈손을 든 대한민국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미국과 직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미국과 직거래를 하자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 깨자는 것이고 그들이 수십 년간 주장해왔던 적화 통일 노선의 길을 밟고 가자는 것입니다. 북한에게 대화를 응하게 하려면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굳건한 동맹인 미국과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그래서 북한을 압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북한이 대화에 응할 겁니다.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BC 4세기의 로마의 군사 전략가도 뭐라고 했냐면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코리아 패싱 관련돼가 제가 또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연일 우리 동맹국 대사관 앞에서 반미데모하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SNS에 떠도는 이 사진을 대통령께서는 이거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이게 대한민국 백주 대낮에 벌어질 일인가? 트럼프 대통령 참수 경연대회가 자유대한민국의 백주에 버젓이 좌파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이런 지금 짓거리를 벌이고 있고, 이 정부는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이런 사진, 이런 내용들, 대한민국의 움직임을 미 백악관과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는가? 제가 일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6.25 남침 전쟁을 내전이라고 그래요. 6.25 전쟁 때 미국의, 우리의 동맹국 미국의 젊은이들이 3만 6천 명이 여기 와서 죽었습니다. 꽃다운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그 꽃다운 3만 6천 명은 너무 나라 내전에 와가지고 목숨을 바친 겁니까?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꽃다운 생명을 바친 겁니다. 이런 글을 써주고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소위 청와대의 외교안보라인 참모들부터 즉각 교체를 해야 소위 이런 코리아 패싱 당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있나?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상도에 가면, 우리 경상도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비 쪼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디비 쪼온다는 말은 앞뒤 순서 가리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 경상도 사람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안보 위기인데도 전작권 항소하려는 거 이해 못하겠다. 경제 위기고 나라가 어려운데 탈원전 같은 이런 거를 국민공론화위원회에 붙이는 이런 정책도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국민통합 위기를 지적을 하면서도 말은 국민통합이 중요하다 하면서 과거 정권을 단죄하는 이런 소위 정책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 전부 다 디비 쪼는 거 아니냐. 이런 민심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감기간 정치는 사실 정치로 풀어야 하는데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이거는 좋은 현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당이 집권 세력이 야당하기 참 어렵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홍준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통신조회 여부, 이것은 지난 10월 13일 날 의원총회 때 의원들이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보고 그것을 취합을 했다가 결과를 다시 한번 공문 형태로 해서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호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론노조 국감장 피켓 시위 문제, 우리 법률지원단에서 지금 고발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곧바로 고발장 접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 추진 관련 사항인데 지금 청와대에서 캐비넷 문건 4번인가 4차례인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기관리센터 문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요술램프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런 걸 자꾸만 우려먹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으로서 분명한 현장 조사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고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리 허술하게 자기가 일했던 문건 다 놔두고 나옵니까? 정말로 그렇게 나왔다면 그 참모들 정말로 그 문제가 커요. 그렇지 않고 청와대에 있는 컴퓨터 통해서 출력한 것을 캐비넷 문건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겁니다. 나는 걸핏하면 어디에서 문건이 나왔다 이러길래 적어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정무직이나 우리 일반적 공무원들이라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퇴임을 하고 침정리도 안 하고 나왔다. 그건 나는 선뜻 믿기가 힘든 그런 겁니다. 결국은 오히려 그 컴퓨터를 어떻게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걸 출력을 해가지고 청와대 문건이다. 컴퓨터 캐비넷에서 찾았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처음부터 그런 의심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이건 운영위 국감할 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 전 대통령 유죄 받아내기를 위해서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고 모든 권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과거 권력에 관심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보다 과거 정권을 더 무서워하고 과거 정권하고만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하느냐 마느냐가 전 국민의 관심사인 마당에 전술핵 개헌 등으로는 한심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소신 발언하는 국방장관을 견제하는 청와대 주사파 출신 외교안보 라인, 북한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등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찾아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현 정부도 필연적으로 과거 정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과거 정권과 싸우려만 하지 말고 과거 정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국민들께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비용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수장인 헌법재판소장직을 1년 동안이나 국회에 추천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헌법상 의무를 해태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배가 명백하므로 다시 이야기하지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페이스북에 논리 모순적인 글을 쓰지 마시고 국민 앞에서 공개 생방송 토론을 저와 함께 하길 다시 요구합니다. 대통령의 글을 보고 사람들은 김희수 구하기, 김희수 힘내세요, 김희수 힘내세요란 말이 SNS상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쇼만 하려 하지 마시고 왜 김희수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 안 되는지를 법률 검토를 정확하게 함께 공개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법 위의 대통령 절대 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큰 문제가 이 홍위병, 문재인 정부의 홍위병 부대인 사이버그린 달빛 기사단을 동원해서 댓글 정치, 또 선동 정치, 그래서 여론 조작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드는 나라가 되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참 앞으로 큰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또 문재인의 그런 민주당이 특정 이 지지 세력을 가지고 몇 시간이면은 이 인터넷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가의 여론을 장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북한을 상대할 때는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해지는 정부이고 과거 정권, 죽은 권력을 상대할 때만 힘이 섰고 조직 일사불란한 희한한 그런 정권입니다. 북한이 우리 자산인 개성공단 무단 가동을 적반하장식으로 발표한 후 열흘이 지나도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게 문재인 정부이고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로 국민들의 전쟁 우려가 어느 때보다 많은 시점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일이 없다고 애풀린 얘기나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스스로 국가 안위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정부이기를 포기한 듯 해서 국민들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문재인 정부가 죽은 권력과의 싸움이자 국정과제 제1호인 박근혜 저는 김희수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 된 것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 국민 앞에서 저와 함께 무제한 공개 토론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토론해 주겠나? 네, 그래서 제안하겠습니다. 헌재 소장은요, 국회의원 가반수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당연히 임명될 수 있습니다. 김희수 재판관은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헌재 소장이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하위에 있는 법률과 규칙을 이용하여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 되고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이자 의무인 헌재 소장 후보를 국회에 상당 기간 추천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헌재 소장을 끝까지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주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내년 9월 임기 만료까지 권한 대행 체제가 유지된다면 김희수 재판관이 헌재 소장에 임명받은 것과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 부동의라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신속하게 새로운 헌재 소장 후보를 대행 체제로 유지하겠다는 것을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직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또한 9명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헌법재판소를 8인 체제로 방치하겠다는 것은 사법체계와 질서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 자명함에도 자신들의 코드에 맞춰 헌법재판소를 관리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에 따른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희수 헌재 소장 권한 대행에게 수모를 겪어서 죄송하다며 입법부를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과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권위주의 통치 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적폐 몰이로 연일 과거 정권 파헤치기로 나라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